갑상선 암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데 30에서 50세 사이가 제일 또 많죠. 그게 미국보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여성들이 참고 스트레스가 많고 옥시토신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적어서 그래요. 음, 보면 그게 뭐죠? 사랑의 호르몬이잖아요. 사랑의 호르몬. 그런데 암이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암이한 사람도 다 죽긴 죽어요. 근데 수명이 길고 라이프 스타일이 좋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옥시토신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그 의학자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잠을 잘 자면은 수명도 길어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 질병이 적을 거다, 적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이제 그 섭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찍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찍 잘 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9시에 잠을 안 자니까 우리가 7, 8시, 9시에 미리 먹어 놓는 거죠. 그게 먼저 굿슬림이죠. 굿슬림.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근데 암에서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의사들을 동원해서 막 이거 먹으면 잠이 금방 든다. 그렇게 강의를 하질 않아요. 근데 텔레비에서 의사들 동원해서 그 멜라토닌 먹으면 그냥 잠이 뭐 전부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멜라토닌 8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9시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10시에 나와서 그때부터 내가 일을 하죠. 그런데 멜라토닌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고 잠을 너무 넘겨서 11시 자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와서 우리들은 굿슬림을 먹죠. 굿슬림. 그게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일 많은 게 쌀겨잖아요. 쌀겨. 이 쌀겨에는 비타민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감태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리고 산조,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대추 같은 걸 넣어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철분을 이렇게 먹어주잖아요. 더블엑스에 보면 철분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가 바로 옥시토신 호르몬을 생기게 해요. 그럼 옥시토신 호르몬은 뭐냐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충분한 사람은 저녁에 이제 저녁에 자궁의 수축이 잘 되고 여성 성격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더블엑스나 철분을 많이 드신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옛날하고 틀리다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배려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미아신 분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배려하다 보니까 성공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다 식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물론 도파민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철분들을 잘 챙겨 드세요. 제가 굉장히 철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다는 그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암 이런 게 많아요. 그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엑스레이를 많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엑스레이가 뭐예요? 방사능이잖아요. 방사능. 근데 의사들이 말할 때는 그까짓 것 좀 하지만요. 그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을 사진 찍을 때 우리들을 비장해서 요오드가 없으면은 그 핵물질이 전부 다 내 몸으로 침투해버려요. 비장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엑스레이를 요즘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찍어요. 저거 무슨 엑스레이 뭐 많이 찍어요. 그때마다 더블 X의 그 동그란 부분이 있죠. 그게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죠. 그거를 섭취하고 가라는 거죠. 아니면 소금을 많이 먹고 가든지, 아니면 미역을 많이 먹고 가든지, 다시마를 먹고 가든지, 브라질 너트를 먹고 가든지, 이런 걸 먹고 가야 돼. 근데 그거는
안 먹고 가면서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니까 치아라든가 저도 치아 때문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더블 엑스를 꼭 먹고 가거든요. 갑상선 안 망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갑상선. 이제 아이들 어려서부터 엑스레이 찍으면 갑상선 무조건 나빠져요. 무조건. 그래서 어려서 너무 우리들은 의료 혜택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거를 무심결에 너무 접하고 있다. 그래서 갑상선이 약해 좀 나빠지면은 뭐가 나빠져요?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세포 약해지고 백혈구가 치아도 이런 게 전부 다 잘 망가지잖아요. 이 갑상선은 뼈를 구하는 호르몬이니까 그래요. 거기에 PTH 호르몬이 바로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물은 야갈카리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갑상선을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뭐예요? 내가 갑상선의 정보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갑상선이 한번 나빠지면 미역도 못 먹고 김도 못 먹고 다시마도 못 먹고 전부 못 먹게 하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미리 망가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비군을 잘 먹어서 코르티졸 호르몬이 조절되게 하라. 이 갑상선에서 그러니까 이장 밑에 비장에서 코르티졸 호르몬을 많이 흡수를 못해요. 그건 없어도 안 되지만은 많이 들어오면은 독소로 변해서 갑상선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럼 갑상선은 뇌와 나의 육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선인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로드 아드레날린이 뇌로 가죠. 그럼 뇌가 빨리 망가진다. 그래서 특히 갑상선 나쁘신 분들은 비군을 잘 드시라는 거예요. 특히 B12 뭐 이런 거, 엽산 이런 걸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드시면 되니까요. 어, 잘 드셔가지고 갑상선이 나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갑상선이 있으면은 보통 사장님들 발사를 배웠잖아요. 발사로 자꾸 목을 수리해 주는 거죠. 피부를 열을 올려주죠. 그러면 안에 독소들이 있던 게 없어져요. 줄어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갑상선 암을 몇 명이나 수술을 하냐면은 1년에 6만 명 이상이 수술합니다. 영국은 2천 명이 수술해요. 미국은 4cm 될 때 수술해요. 일본은 발생되면 5년마다 관찰을 하라고 그래요. 수술하라는 게 아니고. 갑상선 암은, 걸려도 97, 8%가 걸려도 30년 사는 암이거든요. 그리고 2, 3% 암만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암만 아니라면 자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관찰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은 쪽으로 가라. 갑상선 호르몬은 전두엽과 후두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그 발육 대사에도 관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크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이게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면 어떻겠어요? 갑상선 나빠지죠. 전두엽. 그리고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생각이 나빠진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장님들 얼굴만 신경 쓰지 말고 목도 관찰을 해주라는 거예요. 저녁에 1분만 하면 어떻습니까? 꼭 얼굴만 하려고 그래요. 목까지. 그러면 목의 주름도 줄어들고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요즘 오늘 심박동이 좀 심해요. 빨라져요. 그러면 목을 관찰하는 거예요. 목을. 그리고 갑상선을 이렇게 좋게 해주면 심박동이 느려지고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서 뭘 먹으라고요? 비군을 많이 먹어라. 비군. 갑상선 항진증일 때 보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관장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잖아요. 항진증은. 그럼 심박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상승돼요. 숨찬 증상이 오고요. 신경질적이고 안절부절하고 감정의 변화, 불면증이 생기고 살이 빠져요. 그럴 때 폭식을 금하고 호르몬 조절되는 비타민 B군과 요도 조절해서 B군은 많이 먹고 요도는 조절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럼 갑상선 항진증은 마른다예요. 아무리 먹어도 말라요. 90%가.
그 다음에 저하증은 살찐다예요. 갑상선 호르몬은 이 부족증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갑상선 자체의 기능이 저하돼 버려요. 그걸 보고 하시모토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피로감이 쉽게 오고 지치는 현상이 오고 체중이 증가하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 건조증이 오고 탈모가 오고 추위를 잘 타고 말이 느려지고 얼굴과 눈이 붓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TSH 검사를 이제 찾아내니까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병원에 갔다 오면 TSH 부분이 있어요. 그거가 정상인지 아닌가를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래서 자가 면역력을 높여 위해서 저하증일 때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 B군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했어요. 특히 어릴 때 엑스레이를 자주 찍지 말라. 엑스레이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찍을 때는 뭐 하라고요? 요오드를 먹고 가라. 다시마를 씹어 먹든지 다시마 국물을 먹든지 미역을 씹어 먹든지 아니면은 아메이더블엑스의 그 동그란 부분을 먹고 가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안 생겨요. 그거 생기다가 나중에 암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이 많이 생겨도 문제고요. 심박동이 빨라져도 문제예요. 근데 너무 조금 생겨도 그거는 살이 쪄버리고 성격은 느슨해져요. 갑상선 저하증 있는 사람은요, 성격이 느슨해지니까 남편들이요, 부인이 살찌면 잔소리를 안 해서 좋아해요. 그런데 갑상선 저하증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기증 있는 사람은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그런데도 너무 갑상선 호르몬이 그런 분이 너무 많이 지금 분비되고 있다. 그럼 조절해야 된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군이 필요하다. 비군.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 어려서부터 비군을 많이 먹었죠. 어떻게 먹었어요? 간장 발효시켰죠. 된장 발효시켰죠. 막걸리 발효시켰죠. 뭐 식혜 발효시켰죠. 이런 것도 전부 비군과에 속하거든요. 비군이 많이 들은 거거든요. 근데 요즘들은 인산도 식품이니까 뭐 간장도 그냥 급하게 만드는 거, 뭐 외된장, 외관장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맛들여져 가지고. 시골 된장 짜다고 안 먹어요. 간장이 달지 않다고 안 먹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짠 건 조금 넣으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갑상선을 보호하라. 너무 갑상선이 또 부모가 있었거나 갑상선 언니가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 굉장히 신경 써서 그럼 먹는 거에 신경 써라. 신경을 못 쓰니까 뭐라고요? 비군을 많이 먹으라는 거죠. 비군. 그러면서 침은 어떻게 나요? 침은 기본점을 놓죠. 침점 놓고요. 신문점 놓고 교감점 놓고 신장 놓고 그다음에 비장 놓고 그다음에 심장 놓고 피지랄을 놓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이 어디냐면요. 침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귀는 약간 붙어서 어깨가 아픈 사람의 귀인데 여기서 이렇게 갑상선이 침점 바로 밑에가 같이 들어있어요. 모르니까 여러 개 놔버렸어요. 이럴 때는. 특히 배를 이렇게 옆으로 수술해서 애를 낳는 어머니들이 갑상선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음식이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 배 가는 데가 딱딱하잖아요. 딱딱해. 그리고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럴 때 여기다 침을 넣는 거예요. 더블 X를 먹었는데도 속이 답답하고 순환이 안 되니까 아주 죽겠다고 그러죠. 보조식품을 먹었는데도 칼슘을 먹었는데도 뭔가 흡수가 안 되니까 맨날 반품하려고 그래요. 그때 어디다 침 넣는다고? 여기 갑상선에다 침을 넣는 거예요. 갑상선에다. 이 침점 바로 밑에다가요. 그리고 어디에 침을 기본점 여기 비장을 꼭 놔야 되겠죠. 비장. 비장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침을 놔주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중에 있는 비군도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시중에 있는 비군들은 개구리 유전자하고 콩하고를 이렇게 합해서 만드는 거고요. 럽치, 토마토, 그리고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 이런 거로 만들어요. 보통 보면 유전자 조작이라 하면 제가 네이버에도 유전자 조작으로 그 조작을 자주 올리는데요. 개구리 유전자를 뽑아다 콩을 만들고 넙치 유전자를 뽑아다 토마토를 만들고 뱀, 원숭이 이를 그 유전자를 뽑아다가 옥수수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인체에 어떻게 미칠지는 아직도 학자들이 함구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유전자 조작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 밥상에는 유전자 조작된 식품이 85%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좋은 걸 사다 먹었는데도 유전자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콩도 우리나라가 뭐 95%, 옥수수 98%, 보리 뭐 80% 전부 다 조작된 거예요. 저 팥도 전부 다 우리가 붕어빵을 먹어도 조작된 걸 먹죠. 붕어빵 길거리에서 먹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서 나오는 게 어디 농사 지은 게 있어야 나오죠. 옛날에는 보리 농사 우리 어렸을 땐 지었으니까 보리에서 뽑는 건데 지금은 시골 가도 보리 농사를 별로 짓질 않습니다. 짓더라도 맥주 회사와 이렇게 합의해서 짓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콩 얼마나 농사 짓습니까? 잘 안 짓는다는 거예요. 옥수수는 거의 다가 유전자 조작됐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심어도 조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옥수수를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낳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요, 옥수수를 씨앗을 심으면 옥수수, 씨앗, 토마토나 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요, 옛날에 씨앗 뿌려가지고 됐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모종을 해요. 그게 다 조작된 거예요. 그럼 조작된 거를 어디서 사오냐? 우리나라 물론 지점이 있어요. 미국의 몬산토 회사가 우리나라 지점을 두고 씨앗을 팝니다. 그런데 씨앗으로 팔지 않고 모종으로 판다는 거죠.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모종을 모두가 IMF 때 누가 가져갔다고 미국의 몬산토가 사가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게 없어요. 청양고추도 우리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몬산토 거예요. 근데 다음에 그 씨앗을 받아서 다시 청양고추를 심으려 했더니 고추가 되질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전자 변형된 모종을 사다가 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천연 비구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나온 것들 전부 보면요. 이렇게 비군들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뭐로? 유전자 조작된 거. 그래서 아메이처럼 정직하게 농사 지어서 3년 유작하고 만든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구는 밥상에서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것과 지금 사 먹는 건 다르다. 된장도 다 다르다. 그런데 아메이 비구는 어떻게 만들어요? 꿀, 밀라, 콩, 파인애플, 바나나를 합해서 만드는 게 이스트비예요. 비군. 사람들 비군 지금은 거의 다 안 먹으면 질병이 와요. 그 중에서 B12. 사람들이 조금 이따 강의 중에 나올지 모르는데 눈 떨림도요. B12가 부족해서 오는 거거든요. B12? 마그네슘만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B12는 흡수를 못해. 그런데 밥상에 B12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영양소를 나는 입에다 잔뜩 먹어줬는데 흡수를 못하니까 어때요? 그놈이 신경에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떠는 거예요. 떠는 거. 뇌에서 부족하니까 떠는 거예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파킨슨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래요. 비타민은 보충해줘서 먹는 거예요. 보충해줘서. 그게 주 원료가 되진 않아. 하지만 그 애들이 없어서 집어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비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진짜로 천연으로 농사 짓고 그리고 BTL가 꼭 들어있어야 되고 물론
기형아를 안 나면 비엽산이 꼭 들어있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구는 먹어야 된다. 종합적으로 된 거를. 그리고 콩과 꿀과 이렇게 밀랍, 파인애플과 바나나로 만든 비군이 최고다는 거죠. 그래서 발효시켜서 나온 거를 먹어야 된다. 그럼 비구는 뭐예요? 내 세포는 뭐든지 움직일 수 있는 영양을 받아들인 거는 미네랄이고 움직이게 하는 거는 비군이에요. 비군이어서 그 중에서 비엽자는 모든 세포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그 비군 전체를 자동차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비군, 간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거. 그래서요, 비군은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뿐이 아니에요. 동양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비군은요, 엄청나게 밥상에서 많이 먹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뭐로 먹었어요? 포도주로도 많이 먹었죠, 비군. 그러니까, 그리고 발효식품으로, 그런 뭐라죠? 치즈 같은 거, 비군을 발효했어. 근데 지금 짜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어느 나라든지 비군은 많이 국민들이 먹어야 그 나라 민족이 수명이 길어요. 일본이 제일 많이 먹죠, 일본이. 일본 수명이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일본이에요. 지금은 한국이 두 번째예요.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 평균 수명이 83.5세로 올라갔잖아요. 남자 78.3세에서 지금 80% 넘었어요. 여자는 86%까지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산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은 옛날부터 유산균이 발전했어요. 뭐로? 청국장으로. 근데 우리는 된장이 발전돼서 왔는데 그 서양 문화로 바뀌면서 된장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질병이 많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그럼 조절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없으니까 갑상선,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이 안 되니까 갑상선 암이 많고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잃어버리지 말 거는 갑상선 항진증은 바짝 마른다. 신경질적이다. 불면증이다. 갑상선 저하증은 성격은 누구나다. 신진대사가 둔해지니까 느려져요. 말도 느려져요. 꼭 그 살이 많이 찐다. 살모가 온다. 이런 거 꼭 신경 쓰세요. 그래서 비군이 첫 번째다. 그래서 탈모 있을 때 뭘 먹어요? B1, 그리고 그리고 B7, B6 뭐 이런 걸 먹잖아요. 그래서 판토 브랜드에 보면요. B1이 8,333%고, 나머지 전부 다 3,333%. 그래서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잘 빠진 사람들은 판토 브랜드를 많이 먹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매출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비군하고 판토 브랜드예요. 판토 브랜드는 손톱 발톱 머리 그것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비장까지도 좋게 해요. 그래서 갑상선 있는 사람도 저는 비군과 함께 판토 브랜드를 먹으라 그래요. 판토 브랜드가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 한꺼번에 많이 넣어놨잖아요. 비원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성분도, 그러니까 비군 속에 전부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군. 그래서 판토텐산을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더라 소리를 많이 해요. 손톱도 좋아지더라, 발톱도 좋아지더라, 뭐 머리카락도 좋아지더라.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 소매 고객한테 세 개가 판토 브랜드를 배달시켜 줬거든요. 세 개를 하나씩 하나씩 3개월짜리를. 그런데 이 설명을, 판토 브랜드 설명을 비군 설명을 해도 되고 판토 브랜드 설명을 해도 돼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B12는 어떻다고요? 없으면 영양소 흡수가 안 된다. 독소를 빼낸다. 독소를 빼내요.
사장님들 옛날 어렸을 때 자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개를 밖에서 키우다 보면 개가 쥐를 잡아먹고 그 개가 지향론 쥐를 잡아먹고 그 쥐 때문에 개가 막 미쳐가지고 바짝바짝 뛰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잡아가지고 된장을 풀어서 입에다 넣어주면 오바이트를 하고서 그 개가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독소를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비군이.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고 갑상선이 있을 때는 물론 셀레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비군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군. 근데 비군을 많이 먹으면 처음에 졸음이 오죠. 졸음이 와요. 간에서 막 회복되고 있을 때 굉장히 졸음이 옵니다. 그 참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낮보다는 저녁에 많이 먹어야 돼요. 처음에 먹을 때는. 나중에 괜찮지만.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다음에 안면, 얼굴 떨림. 근육이 약하러 눈이, 입 쪽이 이렇게 떨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구안화사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주로 동맥관이 늘어나면서 물림 상태가 지속되니까는 입 주위나 눈이 떨리는 거거든요. 그때는요, 침을 놓으실 때 얼굴 앞면에 여기가 치아, 앞면, 그리고 태양 정점이 있고 치아가 있고 입술이 있고 눈이 있어요. 여기를 조사버렸어요. 여기를. 눈떨림이 온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을 놨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눈떨림 올 때. 그리고 눈떨림이 꼭 마그네슘만 부족해서 온 게 아니라 B12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B12. 그리고 B군 독소를 전체적으로 B군이 독소를 없애니까는 그 떨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면 떨림이 올 때는 철분, 엽산, 셀레늄, B12, 아미노산, 유산균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먹는다면은 B군을 먹는 거죠. B군. B군. B군 중에서도 B12가 빠지면 안 돼요. 눈떨림. 그래서 칼맥과 함께 B12를 먹게 하고 여기 침은 얼굴, 안면 쪽에다 넣는 거죠. 조사버려요. 그냥 조사버려. 그리고 눈을 괄사를 조금 해줘도 좋습니다. 괄사로. 괄사로 이쪽을 해주면 좋아요. 입이 돌아간 분들은 여기 이 반대쪽에다 침을 붙이거든요. 반대쪽에다. 구안화사도 그렇고. 그건 주로 사장님들,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안면 떨림일 때는 마그네슘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B12라는 거예요. B12. B군. 그래서 이 TV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은 이장 공부를 저번에 했어요. 이장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장입니다. 이장은 정미소거든요. 정미소. 한국인이 이장이 조금만 나쁘면은 가까운 슈퍼에도 파는 이장약을 사 먹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나쁘냐면요. 수명을 7년에서 10년 정도를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이장약을 자주 먹으면. 소화 안 되면 꺽꺽거리면 이장약 먹어요. 그러지 말고요. 무조건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해주고 비타민C나 B군, 요즘 나온 그 오래가는 비타민C는 소화기관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소화기관에서 오래도록 녹으면서 사장님들이 이불을 한번 그걸 먹어보세요. 먹으면은 저도 우리 인천에 그 조사장님이 줘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봤더니 입에서 오래도록 가도 독하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위에서도 서서히 녹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를 나쁜 사람들, 쓰린 사람들을 굉장히 완화시켜줍니다. 근데 소화제는 어떻다고요? 소화제는 알칼리예요. 강알칼리로 돼지 췌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알칼리로
편안할 뿐이지 무기력증을 만들어 본다는 거죠. 무기력증. 그래서 비타민 C를 위장이 나쁜 사람들은 먹어주고 항상 2시간 후에 물 먹는 거를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안 되면 44분이 지난 다음에 먹어주라는 거죠. 물을. 커피도 그렇고요. 식후에 그냥 같이 한꺼번에 먹는 거 말고 한 40분 있다가 커피를 마시면 그 위장이 나쁜 사람들, 특히 식도, 하부 근력근이 약한 사람들은 역류하죠, 역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44분이 지난 다음에 물도 먹어주라. 처음에 식사하고서 처음에 섞을 때는 물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식품도 그래서 식사하자마자 먹으라는 거예요. 식사하자마자. 식사 중에 먹으면 더 좋고요. 유산균은 식전에 먹죠. 왜 그러냐면 산이 많이 안 나올 때 먹으려고 그러는데 식전에 먹더라도 물 한 컵을 먹고 유산균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먹는 습관들을 조금 바꿔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아메이 식품은 모두가 다 밥상에 있는 거를 못 먹기 때문에 보충하는 거고, 시중에 있는 종합 비타민은 화학 제품을 합성시켜서 이 성분, 저 성분, 저 성분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아메이는 비타민 C를 비타민 C 아니라고 그래요. 종합식품이라고 그래요. 종합식품.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종합식품인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 한꺼번에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로 하시고, 오래 있다가 먹으려면 좀 천천히 먹든지, 위장이 나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나온 비타민 C는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이 크게 나왔어요. 식도에서 만약에 식사하자마자 조금 있다 커피를 마셨어요. 또 과일을 먹었어요. 이 식도 하부 관략근의 역류성 생기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 44분이 지난 다음에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비상시 공부는 아니니까 여기는 역류성이 있을 때 침 놓는 방법은 여기가 명치예요. 그리고 위장이에요. 위장 하단이에요. 기본점을 놓고 여기다가 침을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할게요. 왜 십이지장하고 위하고 다르며 왜 십이지장은 잘못되면 지방 분해를 못하는가, 이런 거를 조금만 공부하고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위장은 산도가 1.5예요. pH 농도가. 그런데 십이지장은 pH 농도가 7.4에서 7.6이에요. 그래서 pH 농도가 7.4, 7.6일 때 야갈칼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분해와 지방 분해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분해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십이지장 위에서는 다른 단백질이라든가 모든 걸 분해를 하고, 십이지장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해서 빨리 에너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에너지로. 그래서 이는 위에서 있는 거는 천천히 흡수가 되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이제 지방은 좀 1시간 있다 분해되지만 탄수화물은 바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십이지장에 사는데 어떻게 음식물이 위는 1.5인데 십이지장에서 7.6으로 바뀌느냐? 그거는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바로 이해를 하는데, 비타민 C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십이지장 입구에서,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입구에서 약
알칼리로 7.6으로 바꾸어서 7.4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줘요. 어디로? 십이장으로. 그러면 거기서 소화를 시켜서 어디로 가냐면은 장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소장으로 가고 장으로 가고. 그래서 이 성분과 십이장 성분은 전혀 다른 세계다요. 다른 세계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변할까? 푸른 야채의 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야채를 얼마나 먹어야 돼요?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하루에 한 끼에 5.8kg의 풀을 먹어야 돼요. 5.8kg. 그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이에서 음식물이 모두가 11장으로 늘어갈 때 7.6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성분을 안 먹잖아요. 신성분을 넣어야 돼요. 식초라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바꿔주지를 못하고 12지장으로 와요. 그럼 12지장이 어떻게 돼요? 12지장에서는 비상이 걸리죠.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뽑아냅니다. 막 뽑아서 그걸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소화시키고 나머지 찌꺼기가 췌장을 기름기가 끼기 위해서 그게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신 것 좀 드시라는 거예요. 신 거. 그러니까 곡초를 말하는 거죠, 식초는. 그리고 과일은 신 거가 뭐예요? 푸른 과일이죠? 푸른 과일. 그리고 어, 레몬이라든가 이런 걸 풀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익은 다음에 먹으니까 효과를 못 보지만 어쨌든 푸른 거 대신 신 거를 먹어주라는 거예요. 먹어주면은 내 몸에서 대사 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음식을 잘 먹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굉장히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약알칼리 먹는 사람이 좋다는 거고요. 약알칼리 십이장 와서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혈액이 7.4인데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서 내 몸을 돌게 하는 거거든요. 혈액이. 그러니까는 내 몸은 완전히 정미소에서 넘기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정미소다. 12장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제 넘어갈 때는 7.4로 그래야 혈액에서 타져서 우리가 힘이 생기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싱글 많이 드신다. 싱글 많이 못 드시니까 아세로라 체리와 시트러스와 레몬으로 만들어진 거를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거죠. 근데 시중에 비타민C는 그걸 안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석유에서 뽑아낸 콜타루를 만들어서 화학제품을 섞어서 싱글 넣어서 만든 거예요. 색소도 넣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의사들이 비타민C, 화학제품 많이 먹지 말라는 거 다 맞는 말이에요. 밥상에서 많이 먹으라 하는 거죠. 밥상에서 우리는 못 먹으니까 아메이 제품은 보충해 주는 거예요. 밥상을. 전부 다 식재료, 전부 재료가 직접 농사져서 납품을 받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농사져서 직접 회원에게 주는 거예요. 만년단골에게. 그렇게 주는 게 아메이 식품이에요. 그리고 침은 산소를 통하게 한다. 식품이 들어갔는데 산소가 돌게 한다. 그래서 12장을 좋게 할 때는 비군, 물론 비타민C도 중요하죠. 비타민C 넘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비군이 여기서 필요하고 키토산이 필요하다. 키토산.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은 질문 받아드릴게요. 아는 데까지 받아드리고요. 너무 째서 망가지고 이건 의사한테 얘기하고요. 제발 좀 우리들은 그 의사의 침범하는 일은 하지 말자고요. 네. 네. 네, 이주연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 네. 살고 있는 아내 에이비어 이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 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있고요. 네. 제가 어저께 마이크로바이옴 결과지를 받고 네. 조금 쇼킹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네. 관리한다고 열심히 관리했는데 저의 기본 체질이
아주 저질 체질이네요. 네, 스트레스 관련 네, 미생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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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가바 만들어낸 수면 관련 미생물이 없네요. 네, 거의 낮네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 미생물도 낮고, 네. 아, 이렇게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기본 체질이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그게 맞춤형 유산균을 처방받았는데, 오늘부터 가서 이제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음. 그래서 가바 물질을 많이 낳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가바는 음, 간단해요. 음, 저녁에 네, 쌀을 네. 씻어서 4시간 후에 밥을 해야 가바가 많이 나와요. 씻어서 4시간 후에, 근데 바로 씻어서 네, 밥을 하죠. 가바가 안 생겨요. 음, 어. 가바가 뇌를 좋게 하고 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치매도 네, 막아주고. 네, 그런데 우리 음, 주부님들은 마늘도 보면은 바로 찐익에서 음식에 넣고 쌀도 음, 바로 씻어서 밥을 하잖아요. 저희 네, 아이프하고도 그것 때문에 맨날 말다툼을 해요. 저녁에 씻어 놓으라고 뭘 힘들게 아침에 하냐고. 그럼 4시간이 음, 두어야 가바가 나와요, 쌀에서. 쌀에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음, 나옵니다. 오, 그래서 그러면 쌀, 눈에서 씻어서, 가바가 나오거든요. 음, 씻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먹어야 되겠네요. 냉장고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냥 뚜껑만 닫아도 됩니다. 그래서 음, 저녁에 저는 음, 몰래 쌀을 꺼내 음, 놓거든요. 제가 저보고 좀 씻어놓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러면 저녁에 씻어서 그냥 덮어놔요. 어, 그러면 어, 어, 그러면 가바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가바 나온 것 음, 음식물이 더블엑스도 가바가 많이 나오지만은 일상생활 음, 속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먹고 있는 데서 제일 많이 잘 나오니까 그런 걸 신경 쓰면 좋죠. 예. 그리고 우리 구슬림 밸런스는 이때 어떻게 역할을 하나요? 구슬림 밸런스는 네, 자기 전 30분이 아니고요. 제가 네,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제가 9시 조금 넘어 자잖아요. 그럼 7시 반이면 먹어버려요, 그냥. 음, 그러면 음, 안에서 녹으면서 음, 멜라토닌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음, 멜라토닌 바로 못 만들어요. 혈액을 따라 음, 돌면서 멜라토닌을 만들어 주니까. 음, 그래서 음, 잠자기 직전에 먹지 말고 네, 조금 미리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음, 그리고 음, 구슬림 먹었다고 뭐 잠을 잘 자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음, 잠을, 깊은 잠을 음, 자더라고요. 아주 편안한 음, 잠을 자게 돼요. 음, 그래서 음. 구슬림 전달할 때 잠자는 약이라고 전달하면 안 돼요. 텔레비에서 네, 의사들 나와서 전부 잠자는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부 그것도 아마 문제가 많을 거예요. 바로 잠자는 게 음, 아니라 깊은 잠을 음, 자게 하더라. 그럼 깊은 잠을 안 음, 자면 뭐가 오죠? 치매나 이런 게 많이 오니까 치매를 네, 막아줄 수 있는 게 음, 구슬림이죠. 전 조금을 음, 자더라도 2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게 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손 들으시고 질문하세요. 내일은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하고 저거 우리 그 밸런스 이딘 365를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그 저기다 네이버에 올려놓은 것들 많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거를 내일 그냥 그 봐도 그 보는 거랑 또 입으로 들은 거랑 좀 다르니까 내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네, 내일 시간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라고요. 네, 네, 김진옥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어, 잠을 한 10시나 12시 전에 자면은 2, 3시쯤에 깨서 잠을 전혀 못 잔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깊은 잠을 잔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드리려고는 하는데, 네. 유산균하고 파이버 파우더하고 구슬림하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막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먹어라 이런 거는 싫다고 해서 비타민이나 칼슘 같은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연세가 해도 어떻게 괜찮을지. 되셨어요? 40살이요. 남자분. 남자분, 네. 절대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네. 복잡하고 막 자주 먹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리고 그렇게만, 젊으니까 네, 회복력도 빨라요. 네.
그걸 드시면서 말씀을 꼭 이렇게 하세요. 네. 이거는 깊은 잠도 자지만 잠의 수명이 좀 길어진다. 음,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자면은 어떻다고요? 음, 치매가 오고, 빨리 오고, 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요, 잠을 깨었으면은 1시간은 그냥 자지 말아버리라고 그러세요. 앉아서 일할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까먹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놓으면은 잠이 잘 자거든요, 더 오히려 더. 네. 그래서 잠을 깼을 두 때, 번 자는 거죠. 네, 네. 그냥 자려고 노력을 하면 잠이 더 안 와요. 네, 예, 그래서 잠이라는 건 신경하고 심장박동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 잠이 안 오고 뇌가 나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슬림이 심장박동도 굉장히 이렇게 안정을 시킵니다. 안정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드시라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구슬림은 그럼, 자기 전에 30분이 아니고 1시간 전에도 괜찮아요. 아무 때라도 먹으라고 그러세요. 네. 그럼 칼슘이 안 들어가도 심장박동을 좀 안정화시키면서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런데 칼슘을 네. 먹어주면 음, 좋은데 여러 가지 먹는 거 그렇죠. 예. 싫어하니까 네, 특히 싫어했어요. 아, 남자분들한테 그리고, 설탕하는 게 네. 아주 정말 힘들어요. 남자들은 챙겨 먹지도 않고 어, 다 예. 먹었다 하고. 예. 예. 아,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네. 얼굴 떨림에 뭐뭐뭐뭐 먹으라고 했는지 아까 제대로 못 칼맥하고 들어가지고. 이스트비어. 칼맥, 이스트비, 아, 네. 예. 네, 거기서 중요한 알겠습니다. 게 B12예요. 네. B12하고 칼맥. 그런데 네. 그 판토브랜드에는 B12가 많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비건으로 드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음 분. 네, 이명옥 리더님. 아주 컴퓨터 잘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 감사합니다. 아까 네네, 갑상선 있으신 분들, 네. 그, 괄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목을 좀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심장 목을, 멀리? 목이죠. 여기, 갑상선이 여기 있잖아요, 목에. 보이죠? 제 리더님, 사진. 리더님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요? 네네, 네. 이게 보여요, 보여요? 이제. 네네, 여기가 갑상선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근처를 무조건 갈사하면 돼요. 아, 그리고 약간 여기 들어간 데 있죠? 네. 거기를 각발사가 이제 각진 대로 눌러주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죠? 네, 네, 너무 쉬워요. 갑상선 괄사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침을 양쪽에 붙여주세요. 뒷침으로. 아, 여러 개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괄사를 너무 세게 하면 어떠죠? 목이 빨개지니까 안 되고 약하게 해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꼭 거기도 B군을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물론 칼슘도 필요해요. 그런데 B군, 왜 그러냐면 갑상선이 나빠지면 칼슘 흡수를 못하니까 뼈가 약해지거든요. 잘 부러지고 그러니까 칼슘도 꼭 필요해요. 근데 제이가 입으로 나오면 계속 나온 게 필요한 게 셀레늄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하니까는 중요한 것만 하고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드시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 분,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어, 요즘 조혜원 리더님이 조용해요? 예. 아닙니다. 사장님,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와서, 아, 그, 그러세요? 예, 예. 그, 사장님, 네네. 우리 그 올데이 비타민 C, 네. 그거를 하루에 아침에 제가 2개를 먹거든요. 네네. 아침에 하루에 2개를 먹으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다니면서 하품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 올데이 비타민 C를 아침에 2개 먹으니까 하품을 안 하던데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좋은 예.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오후쯤 되면 막 피곤해갖고 엄청 힘든데 올데이 비타민 그거를 아침에 2개 먹고 이제 일반 식품 같이 먹으니까 네. 피곤한 게 영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가 편안해지고요. 네, 하품을 안 한다는 거는 신장이
심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숨을 쉬거나 한숨을 쉬는 거는 심장이 나빠진 거고, 하품을 네, 많이 하는 거는 신장에서 올라온 게 독소가 많이 올라오니까 한숨을 많이 쉬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 비타민 C가 신장에서 뭐 한다 했어요. 신장 부신에서 공방에서 비타민 C 1000ml 모았다가 나쁜 거를 걸러주니까 그런 아, 게 지금 맞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네. 아침에 2개 먹고 저녁에 2개 먹어도 더 먹어도 괜찮을까요? 전혀 아, 상관없습니다. 밤에 더 먹어도? 세계적인 노벨상 받은 비타민 C 연구자는 2만 네. mg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천연을. 아, 화학제품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하지만 네. 약사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많이 못 먹게 하는 뿐이에요. 아, 그러면 8시간 간다 그랬으니까 네.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요, 예. 조금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일반 비타민 C는 48분에 분해가 되고, 이거는 8시간에 분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48분에 분해되면 종종 거 6시간 간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분해는 그렇게 8시간까지 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그게 분해가 돼서 활동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 그 강의하신 분들이 그걸 착각을 해버리더라고. 종전껏 음, 48분, 이거는 8시간. 그러면 8시간만 내 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약화되는 네. 거지. 조금씩 약화되는 거니까 아침, 아, 점심, 저녁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또 다음 설명하실 분들이 이제 있어도 이제 설명을, 질문을 안 받고요. 내일은 뭐 한다 했죠? 내일, 마이랩, 마이크로 바이오. 소프트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네네. 유산균을 아메이는 벌써 하고 있으니까 유산균은 사람들 강의를 많이 받아서 아는데도 이게 자꾸 들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2의 뇌라고 하는 장기 내일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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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